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이 되는데 모두들 바쁘고 기분 좋게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행복까지 하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기가 어렵다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엉뚱한 방향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거기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얻은 것 같아요. 퇴근 후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 순간에 나만의 어떤 작은 행복들, 도파민 폭발처럼 즉각적인 어떤 쾌감을 주는 콘텐츠. 근데 혹시 이런 소소한 행복들에 대해서 집중할수록 공허함을 더 자주 느끼지를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행복의 두 가지 다른 얼굴들을 조금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냥 좋은 기분일까 아니면 진짜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소확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잖아요. 이건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단어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대하고 불확실한 어떤 목표 대신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종류의 행복을 주로 쾌락적 행복, hedonic happiness이라고 부르는데, 즐길 수 있는 거, 편안함 같은 어떤 긍정적인 기분을 극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런 거랑 반대되는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을 가능한 줄이거나 그런 기분을 좀 피하는 게 목표가 되는 행복인 거죠. 근데 문제가요, 기분이라는 게 아주 좀 변덕스러운 거예요. 금방 적응을 해버리면 그게 또 행복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제 소확행을 좀 느껴보려고 어떤 디저트 카페에 가가지고 뭘 시켰는데 오늘 또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냥 뭐 그랬네? 예, 이렇게 느껴지고 더 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야만 겨우 좀 비슷한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확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행복의 어떤 전부를 찾게 되고 행복의 본질이 바로 소확행이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톱니바퀴 위에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쾌락의 톱니바퀴, 두드러지고 또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을 뭐라고 하죠?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스탠퍼드 의대의 애나 렘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책을 낸 게 있어요. 도파민 네이션, 그러니까 도파민에 중독된 국가. 이 책에서 자기가 현대 사회인들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 좀 도파민 과잉 상태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렘키 박사는 우리 뇌 속에 이 쾌락이랑 고통을 저울처럼 재보려고 하는 어떤 시소 같은 게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소확행이든 도파민 폭발이든 어떤 즉각적인 쾌락을 느끼면 뇌 쾌락 쪽으로 이 시소가, 이 저울이 좀 기울어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도 항상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번을 올라가면 반대편인 고통 쪽으로도 다시 시소가 다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강렬한 어떤 쾌락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빈틈이 생기는 거죠. 불안감, 공허함,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한 쾌락, 더 도파민을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소확행에만 집중을 하다가는 도파민 장치를 집중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을 더 하게 되고 이게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학계에서는 행복의 두 번째 얼굴, 이 다른 버전의 행복을 제시를 해줍니다. eudaimonic happiness이라고 하는데 삶의 의미를 부여했을 때 오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유래를 따져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논했던 방식이 뭐냐면 단순히 기분이 좋은 행복을 말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생각이나 인식이 생기는데 그거를 말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자면 맛있는 어떤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차이? 삶의 목적, 어떤 자아실현, 그리고 나 자신보다 뭔가 더 큰
그런 뭔가에 기여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느끼는 충만감을 말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쾌락적인 행복이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외적인 자극에 의한 도파민적인 반응이라면, 그러면 유다이모니아적인 행복이라는 게 내적으로 생긴, 내 안에서 쌓여가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행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더 든든할까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가져보자는 거죠. 의미로서의 행복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진짜 잘 보여주는 사례도 있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책 안에서 그거를 이제 자기 증언으로 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행복은 추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결과로 따라와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엉뚱한 판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행복이 관역 한가운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관역 한가운데를 찍었을 때 생기는 게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행복은 부산물, byproduct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 부산물을 만드는 게 뭘까요? 내 자신보다 더 큰 뭔가에 헌신을 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줄 때 의도치 않게 찾아오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살아서 다시 가족을 만나고 싶다, 내가 완성해야 할 어떤 뭔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내는 과정, 이야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프랑클의 이야기는 결국 쾌락적인 행복의 관점, 고통을 피해야만 한다, 요런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만약에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행복이라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분만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발생하는 고통의 불안의 지루함의 슬픔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만 그게 오겠죠. 고통이나 그런 시련,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길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렘키 박사도 우리가 불안하고 공허한 그런 이유는 도파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클하고 렘키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의미를 찾는 과정은 쾌락이랑 다르게 종종 고통스럽고 불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결국 우리 뇌에 쾌락이나 고통의 이 저울을 다시 또 균형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유혹들이 너무 많고, 그 사이에서 사실 매일 좀 다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내가 어느 거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근데 이 밸런스는 뭐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조절을 해나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의미라는 게 꼭 위대한 일이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삶의 의미가 뭘까? 너무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빠지고 막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면 소확행이랑 다르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하고 막 엄청난 내가 막 암이라는 존재를 없애야 된다, 뭐 약간 인류를 화성에 보내야 돼, 약간 뭔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프랑클도 의미를 찾아가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해 주거든요. 첫 번째, 뭔가를 창조하는 행위. 너무 쉽잖아요.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만드는 행위. 여기서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뭔가를 경험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느끼거나 뭐 혐오를 느끼거나 자연에 들어가서 어떤 경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되잖아요. 그거 다 돼요. 셋째, 또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경험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다 가능하대요. 렘케 박사는 더 실질적으로 조언을 하게 되는데, 의미 있는 고통에 일부러 그거를 집중해서 겪으라고,
의도적으로 고통에 참여를 해보라고. 피하지 말고. 전체적인 과정, 그 창조, 경험, 그 어떤 거의 일부가 고통일 수 있는데 그걸 피하고 다니면 의미가 안 나오니 그 고통에 의도적으로 그냥 참여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는 것처럼 어려운 책을 읽고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처럼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경험들, 창조를 뭔가 어떤 그 일상을 만들면 거기서 희열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활동들은 즉각적인 도파민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랑 다르게 뇌의 균형을 좀 회복시키고 의미에서 오는 어떤 안정감, 만족감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어려움 끝에 있는 어떤 행복이 자극적으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행복보다 더 든든하고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그런 달콤한 설탕도 당연히 우리 일상에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건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 삶에 있는 단백질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의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으려면 조금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코 상아탑에서 내려다보면서 뭐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소확행이 왜 한국 사회에서 특히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유행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포기하고 사면 안 돼요. 꿈을 꾸면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내키지도 않은데 막 너무 원대하고 막 큰 꿈, 막 현실하고 동떨어진 목표를 세우고 억지로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소확행 대신에 소확꿈, 소소하지만 확실한 꿈들을 좀 그래도 꿔볼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것을 배워본다. 주말에 새로운 레시피를 좀 도전해본다. 뭐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좀 짧은 어떤 뭔가 글을 써보고 뭐 세상이랑 공유를 해보는 도전을 한다든지 내가 안 해봤고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일상에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의 씨앗을 심어보자 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소확행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소확행만 있으면 조금은 문제가 있겠죠. 좋은 기분을 행복의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공허함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확꿈을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삶에 뭔가 그런 거를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의미들을 좀 만들어 보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얘기가 다 끝나가는데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랑 꼭 공유드리고 싶은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얼마 전 11월 말에 제가 부산에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2025 굿 인플루언서 어워즈라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타일러 볼까요 채널이 글로벌 문화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된 건데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현장의 분위기를 여러분이랑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짧게 영상을 담아왔어요. 그날의 현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 방송인 타일러가 환경, 국제정세, 언어, 문화를 미국인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전달하며 타일러입니다. 감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사실 글로벌 문화 부문이라는 타이틀이 저한테도 우리 채널한테도 너무 특별하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빠르고 자극적인 세상에서 조금은 느리고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증거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상은 타일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채널 앞으로 주신 거고요. 여기선 우리 다 같이 해서 타일러 볼까요? 해서 콘텐츠를 보시고 또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얕은 것보다
깊이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택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해 주셔서 여러분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5년 여러분 덕분에 정말 너무 알차고 유익하고 또한 재밌고 행복한 한 해가 됐는데요. 상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끝은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오히려 이 상을 우리가 뭐 같이 받은 게 뭐 내년에 계속 하라고 더 화이팅 하라는 그런 응원이자 또 숙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2026년에도 더 화이팅 하려고 이미 흥미롭고 좀 알찬 그런 타일러 볼까요 콘텐츠랑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도 2026년 내내 같이 하셔서 계속 함께 달려볼까요? 여러분 좀 어떠실까요? 우리가 일상을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단백질 같은 의미들을 작게라도 모아간다면 어떤 거를 모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뭐 하루 안에 해볼 수 있는 소확꿈 어떤 거를 가져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꼭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함께 달려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